안녕하세요. 파랑새안과의 문영진 원장입니다. 눈꺼풀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시를 할 때 눈꺼풀을 움직여서 표시하고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화가 나면 눈꺼풀을 위로 부릅뜨고 기분이 우울하거나 깊은 생각에 몰두할 때면 눈꺼풀을 밑으로 내리깔고 당황하면 눈꺼풀이 안정되지 못하고 떴다 감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눈꺼풀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눈꺼풀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눈의 건강과 용모에 매우 중요합니다. 눈꺼풀 처짐,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진 경우, 눈꺼풀이 밖이나 안으로 구부러진 경우, 눈꺼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등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며 이런 경우 눈에 불편감이 생기고 심하면 시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눈꺼풀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눈꺼풀의 해부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윗 눈꺼풀의 피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얇으며 특히 안쪽이 매우 얇습니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반은이 잘 생기지 않지만 그 외에 눈썹과 얼굴 부위는 피부가 두꺼워서 반은이 잘 생깁니다. 또한 안구에 들어가는 광선의 양을 차단 혹은 제한하고 깜빡임으로써 안구 표면 위로 눈물을 분포시키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꺼풀 올림근은 눈꺼풀을 올려주는 기능을 해서 윗 눈꺼풀의 움직임은 크지만 아래 눈꺼풀은 안구의 내림 운동 시에만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적습니다. 눈 둘레근은 눈을 감는 기능을 하고 주변의 얼굴의 근육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0대 환자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눈가가 아프며 아침에 눈이 붙어 있어 손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려야만 뗄 수 있다고 하여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윗 눈꺼풀이 상측 시야를 가리게 되어 시야 감소도 발생하게 됩니다. 윗 눈꺼풀 처짐에 의한 눈꺼풀 피부 이완증으로 진단해서 윗 눈꺼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안 보였던 눈동자가 보이게 되고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지셨습니다. 또한 눈가 아픈 증상이 사라졌고 아침에 눈꺼풀이 위아래로 붓는 증상도 완화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지고 눈 주위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윗 눈꺼풀의 경우 이 늘어진 피부가 시야의 윗부분을 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피로하고 지친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며 아래 눈꺼풀의 경우 지방이 앞으로 나와 볼록한 모습이 됩니다. 다음 환자 보시겠습니다. 40대 환자분으로 눈을 뜨면 이마에 주름이 가는 증상과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 내원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눈꺼풀이 눈을 가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을 측정해보고 안검하수로 진단하였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은 눈꺼풀을 절제하고 늘어난 눈꺼풀 올림근의 절제나 위치를 변경하게 됩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눈이 또렷하게 떠지고 환자는 이마 주름이 개선되었고 두통도 호전되었습니다. 눈꺼풀 처짐은 출생 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성 눈꺼풀 처짐은 대개 아이들이 보기 위하여 머리를 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시나 난시, 부등시 등으로 약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눈꺼풀 처짐의 수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과 이마근 연결법이 있습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윗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윗 눈꺼풀 올림근의 힘을 세게 하는 윗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로 눈꺼풀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윗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눈꺼풀을 눈썹 윗부분에 연결시켜 이마근의 힘을 이용하여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방법인 이마근 연결법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눈꺼풀 처짐 상태나 눈꺼풀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수술법을 이용하여 눈꺼풀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태를 고려하여 각 환자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60대 여성분으로 눈가가 아프고 눈뜨기 힘들다 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을 뜨는 힘이 떨어져 있고 눈꺼풀 처짐도 관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떨어지고 눈꺼풀 피부 이완이 같이 동반되는 노인성 눈꺼풀 처짐으로 진단하고 안검하수 수술과 피부 이완증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완된 피부도 교정이 되었고 눈도 더욱 또렷하게 떠지게 되었습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눈꺼풀 처짐의 형태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눈꺼풀 올림근이 연령에 의하거나 기타 외상 등에 의해 약화되어 오는 경우입니다. 눈꺼풀이 처지고 이로 인해 시야의 위쪽이 가려지게 되고 눈을 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금세 피로 현상을 느낍니다. 눈꺼풀 처짐의 원인을 알기 위해 여러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8세 여자 환자입니다. 눈부심이 심하고 눈을 자주 비비면서 충혈이 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아래 눈썹이 각막 표면에 닿아 있고 각막 표면에 상처가 관찰됩니다. 이러한 질환을 덧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덧 눈꺼풀은 선천적인 눈꺼풀 이상으로서 속눈썹 주변의 과도한 피부 주름과 눈 둘레근이 눈꺼풀 테 위로 겹쳐짐으로써 속눈썹이 안구 쪽으로 밀려 각막과 결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아래 눈꺼풀에 호발하고 눈꺼풀 안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내려볼 때 심해지고 속눈썹 회전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본 환자도 덧 눈꺼풀 수술을 시행받아 아래 눈썹이 눈 표면에 닿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눈부심이나 충혈이 호전되었습니다. 80대 여성분으로 자꾸 눈썹이 찔려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습니다. 평소에 아래 눈썹을 자주 뽑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래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리는 퇴행성 눈꺼풀 내반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은 탄력이 떨어진 아래 눈꺼풀 당김기와 눈꺼풀을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을 시행받았고 말려있던 아래 눈꺼풀이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불편감은 없어졌습니다. 눈꺼풀과 결막의 염증을 오래 앓는 경우나 노인성으로 눈꺼풀이 안으로 굽어서 속눈썹과 피부가 눈을 찌르게 되어 충혈과 자극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눈꺼풀 내반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래 눈꺼풀에서 발생하고 나이 든 환자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아래 눈꺼풀 담긴기의 이완 또는 부착 후 파열, 눈꺼풀 수평 이완이 원인이 됩니다. 눈꺼풀 내반을 방치할 경우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로 눈꺼풀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면 눈이 보호되고 이런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눈꺼풀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